공부하고 기본서를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잠깐 다시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저 선생님이 또 질문하러 오셔가지고요. 책을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요. 첫 번째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요. 자꾸 선생님들 기본서 정독하라고 그러죠. 정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강의 듣는 요령. 알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식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것 있잖아요. 너무나 그 형식적인 것 있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말을 좋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 그런 말 하죠. 다 합격시키면 그럼 학원 뭐 하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경험으로는요. 강의를 듣는데 합격을 못하면 그건 선생님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건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했는데 누군가가 점수를 못 맞았다. 그래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요. 근데 아무튼 자존심이 아무튼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해를 못 시켜서 설득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말이 너무 빨라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강의를 하게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뭐라 하죠.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근데 고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해봤더니 그런 방식이 조금 무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지 하고 싶어서 시간 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되게 두꺼웠거든요. 두껍다 보니까 문제는 완벽하게 그래서 작년 이제 30회 같은 문제는 그 문제집에서 100% 다 나왔죠. 모든 지문이 100%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100% 다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합격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화요.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정말로 우리가 70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선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은 우리가 이제 두꺼운 문제집에서, 지금 작년 우리 공중에서는 30회, 그다음 다른 국가고시는 2019년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지문을 정리를 다 처음부터까지 다 했거든요. 그 지문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알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다시 우리가 PPT에서 오후에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럼 별도로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죠. 문제의 지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각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책을. 저는 책을 읽지 않고요. 강의만 들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유의사 기본서는 저도 기본서를 썼지만, 처음 강의할 때 기본서를 썼거든요. 처음 강의할 때. 작년에 여기 계셨던 중의사법 모봉석 선생님을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처음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하고 처음으로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학원을 만들었어요. 공중회사 뭔지도 모르고 학원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책을 쓰면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가고시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이제 큰 책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요.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공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해서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중회사 기본서는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책을 보고 합격할 수 없는 책이에요. 가끔 여러분 보면 주변에서 누가 합격한 책 갖다 주고 공부했더니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아직 우리가 11월, 12월, 1월 지금 3개월 다 됐는데 아직 책 다 못 읽었잖아요. 응? 학원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티칭을 이렇게 배우면서도 책을 못 읽잖아요. 근데 이 책을 3개월 동안 읽고 합격한다. 그것은 그 사람은 13년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13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고리 잡은 거죠, 그냥. 알겠죠? 어떻게 3개월 만에 이게 합격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다. 그건 누가 봐요, 그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게 하려면 그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알겠죠? 이미 미국에 나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선생님들도 지금 다 책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마 강의도 안 끝났죠? 당연히 책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먼저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책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그러면 이따 강의 시간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아까 민법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다 알아듣는 용어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다 알아듣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어려운 단어 썼어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다 기억이 나죠. 왜냐면 쉽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들이 쉬운 말들은 아닌데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이 정도의 세대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이죠. 알겠죠? 근데 내가 이것을 유치원생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건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냐, 유치원 정도 단계거든요. 민법을 말하면.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가가지고 내가 책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읽어라. 그러면 읽을 수 있나요? 그건 모르죠.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만화 민법이니 뭐 이런 거 나와. 저도 만화 판례를 썼거든요. 쓰면서도 얘기했어요. 좀 창피하다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을 아냐고, 사람들이. 알겠죠? 여러분 저 나중에 처음 보면 만화 민법에서 제 이름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화 판례, 민법 판례를 제일 처음에 썼어요. 두껍게요. 그래서 서작에서 쓰긴 썼는데 저는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만화 그린 사람 다른 사람이 하고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 근데 사는데 사는 사람마다 미안해. 막 들고 가서 만화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건지. 이게 그거 봐가지고 이해가 될 정도면 이거 강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이해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강의가 다 돼 있죠. 만화 판례인데 강의가 다 돼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실 이런 보면 뭐 다른 데 보면 만화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런 책을 뭐라 하냐. 간단히 얘기하면 강의도 없이 만화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책을 잡서라고 하는 거예요. 잡서. 쓸데없는 책을 만드는 것이죠. 알겠죠? 전혀 태어나서 안 될 책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공부를 할 때는 먼저 강의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야지 책을 볼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부감이에요. 근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알겠죠? 이 진도를 또 이해하고 넘어가려니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기본서를 먼저 정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강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소리로 먼저 익숙할 때까지. 적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5회 5번 이상의 강의를 들어야지 우리가 책을 볼 때 무슨 말인지가 읽힐 거예요. 그런데 그 5번 정도 시간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흐르거든요. 엄청난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작년에도 10분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딱 하나를 일부러 10분 특강을 일부러 따로 찍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으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11월부터 처음부터 이제 강의할 때 요약을 하죠. 그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3월달, 4월달 또 강의 또 다 듣잖아요. 5월달, 6월달 또 강의 쫙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쫙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른다고 해서 자꾸 큰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강의를 못 듣는 날은 집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학원은 못 나온 날 있죠. 그러면 강의를 다 들어야 되겠죠. 본 강의들을요. 그런데 여기 학원에서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여러분요, 세상에요 모든 사람의 머리는 똑같아요. 누구 좋고 나쁘고 그건 차이는요, 극히 누가 한 번 더 봤느냐, 누가 한 번 더 잠을 자지 않고 했느냐. 그래서 가끔 학원에 와서 오면 자기는 마치 공부 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실력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공유자 책은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독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니까, 이건요. 알겠죠? 이 책 자체가.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 한 번 듣고 이해되고 이런 책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하죠?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책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어떤 사람들 보면 공부를 자기는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저 사람은 된다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처럼 요약 강의를 듣는 것이에요. 그 요약 강의 들을 때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죠. 그래도 관계없어요. 그럼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럼 암기가 돼요. 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옳죠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모르는 것 있잖아요. 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어느덧 뭔가 계속 똑같은 말 들으니까 그 말 들었어. 우리 뉴스 뭐죠? 요즘 예능 자막 보면 막 에르애들이 너무 말도 않게 한국말로 써가지고 뭐 리스펙트 뭘 해가지고 계속 나오죠. 사실 말이 이거 뭐예요? 한글로 해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요. 어떤 사람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꾸 봤던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죠. 글자들이요. 그럼 내가 맞지 않은 것처럼. 저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또 몰라. 그래도 계속 나오니까, 알겠죠? 그 멘탈이 뭐죠, 멘탈? 멘탈. 멘탈. 알겠죠? 머리털 다니고요. 멘탈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 멘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꾸 듣다 보면 아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는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체계. 그래서 체계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유학 강의가 1강, 2강, 3강, 유학도 1강, 2강, 3강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의를 자꾸 이것 듣고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으면 학습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4강 들으면요. 하루 4강 들었으니까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학생들이 제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민법만 공부하는데 안 된다. 나는 발할 때도 틀어놓고 하고 청소할 때도 틀어놓고 한다. 그거 왜 틀어놓고 하죠? 민법 강의를. 빨리 그냥 청소하고 그냥 들으면 되지. 알겠죠? 청소하는데 그거 강의 틀어놓고 청소하면 그거 들리나요? 밥할 때 들리나요? 뭐 그러다가요. 손배겠죠? 알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일해. 깔끔하게. 그러고 나서 앉아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뭘 먹으면 포만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뭐 드는 것 같은데 뭔가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긴장감이 없는 거죠. 공부는 사실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에 쫓기는 듯한, 시간에 쫓기는 듯한, 뭔가 실력에 쫓긴다, 뭔가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드는 것처럼 하니까요. 그게 척만 하는 거잖아, 척. 이게 바로 형식이거든요.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암기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들리고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겠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차라리 그럴 때는 잘하는 거죠. 그럼 피곤할 때 있잖아요. 강의 들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너무 피곤해. 그럼 자는 거지. 나를 위해서 눈 뜨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겠죠? 그냥 그때요. 잠깐 10분 정도 딱 퍼져서 자고 일어나면은 깔끔하잖아요. 차라리 그러고 나서 나머지 3시간 강의를 듣는 게 낫지.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잠을 깨고 싶으면 뭘 먹으라니까요. 다른 생 강의를 어쩐지 모르지만 껌을 씹든 이렇게요. 모든 게 실질이 돼야지. 형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성인들한테는요. 그건 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당장 이걸 자격을 따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뭐 학원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를 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다시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요 누가 그렇다 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준 사람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뭘 해야 되냐? 내가 일단 합격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할 때 좀 이기적이 좀 됐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요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너무 이기적이 했으면 좋겠어. 공부는. 왜냐면 이것은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11명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기적이고 나한테 좀 욕심쟁이가 돼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배려하는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결과는 10월 31일 날 나는 거잖아요. 10월 31일 날 결과가 났을 때 전혀 나한테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남에 대한 배려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목학당인데 막 하는 척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요 이렇게 몇 번을 듣는 것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고 집중도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의 강의를 처음에 강의가 오늘 끝나면 오늘 강의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요약 강의만 한번 쭉 들어보는 거죠. 4개. 4개나 5개니까. 쭉 들어봤자 20분일 거예요. 한번 쭉 클릭해서 듣고 쭉 한번 듣죠. 그러고 나서 그냥 마지막 하나씩 딱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되냐면 귀에 들릴 때까지 듣는 게 아니고 강의는 언제까지 듣는 것이냐. 내가 지금 강의를 할 때는 강의하면 말로 하니까 소리가 느리잖아요. 생각은 소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는 뭐 저렇게 했는데 이제는 못 얘기할 것 같고 뭐 얘기할 것 같고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고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가면 공부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면 자꾸 들리면 그건 공부가 된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헬스 갔을 때 스트레칭 한다고 그러죠? 그 정도 상태인. 그러니까 우리 어떤 보면 사람들이 왜 운동도 살이 안 빠지죠? 스트레칭 단계에서 다 사람들 보면 저기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여자분들이요.
앞에서 그 뭐죠?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앞에 둘이 서가지고 얘기를 잡담으로 하는데 10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삐집고 가기도 그렇고 이게 진짜. 그리고 한번 잇몸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잇몸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핸드폰 하고 있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고 하고 또 시간 지나면 가겠죠. 그래서 살이 안 빠지죠, 당연히요. 알겠죠? 왜요? 그럼 운동을 하려면 나름대로 땀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을 태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근육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을 어떤 사람 꼭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원, 여러분 좀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3월, 4월, 5월, 6월쯤 되면 한 번만 들어도 다 알죠. 알겠죠? 그런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5, 6번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강의했던 그 학원은 처음 오신 분, 남자분이 있거든요. 야간에. 근데 그분은 이제 일부러 야간을 오시는데 주간에 공부하고 온다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뒤에는 이제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이 있죠. 배웠던 부분은 지금 8강, 12강 있구나, 거기가. 12강 있거든요. 12강인데 그 12강 것을 한 강의당 거의 12번씩 들어가 체크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체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은 알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12번씩 들어가지고 모르니까, 왜냐면 뒤에는 모르니까 앞에만 이렇게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법 총칙이 거의 다 끝났죠, 거기는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간하고 야간하고 강의를 따로 찍어서 다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12번씩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앞에까지는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줄을 그어줬는데 책 줄 그어진 것이 이제 노래 읽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오니까 12번 정도 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1월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 내용이 물권 채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알면은 사실 강의 듣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내가 알 때까지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항상 적당히 듣고 마니까 항상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한계요. 우리가 보면 운동할 때도 어느 정도 근육량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근육이 피곤한 상태 있죠. 피로한 상태 그 한 단계를 딱 넘어서 한 번 더 한 세트를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피곤하려고 하면 안 해.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운동을 해도 항상요 근력이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리고요, 계단 5층 넘으면 헐컥거리고. 그럼 운동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5층이나 뭐 10층 정도는 금방 거뜬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항상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항상 근력이 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 안에도 얼마든지 실력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강의를 알 때까지 끝까지 듣는 거예요. 안 되면 10번 들으면 되죠. 10번 들으면 암기가 되죠. 어제 그분처럼요. 뒤에 아무것도 모른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안다잖아요. 알겠죠? 왜요? 12번씩 더 체크를 해야 한다니까요. 하나에 몇 개씩 듣고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 것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책을 보면 책에 익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책을 보면 안 익혀요. 내가 그래서 줄을 거진 거 왜 지금 강의를 책을 안 보느냐? 지금 봐도 의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3월, 4월 달에 책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쭉 읽으면서 여기는 뭐고 이렇게 책을 읽어야지 이 말은요 하고 계속 읽어주면 그러면 2년 걸리죠. 2년 책 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법 부탁인데 소리로 똑같은 것을 강의를 반복해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것 아니니까요. 공부하는데요. 조금 요령이니까요. 너무 해독수 몇 번 봤다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책은 몇 번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똑바로 본 게 중요해요.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 공부는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바로 한 게 중요해요. 똑바로. 알겠죠? 열심히 하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똑바로는 언제까지 하느냐? 알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를 씹어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면 이 한 번만 한 2달이나 이것만 딱 고생하면 공부가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운데 그걸 못하니까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무니까 계속 그 상태에 가다가 이제 여러분 6월달 되면 이제 또 뭐를 하고 가야 돼요? 위내시경 하러 가야죠. 소화 안 돼가지고. 알았죠? 위내시경. 그리고 여러분요 에너지는 공부가 안 되면 에너지가 없어요. 공부가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거의 잘 안 가요.
항상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는 언제 오죠?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해독수를 좀 올려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법탕인데 똑같은 강의를 알 때까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5분밖에 안 되니까 요약 강의가 그것을 한 5번, 6번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구정기간에 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민법 한 과목이 다른 5과목하고 공부량이 똑같아요. 민법 되잖아요. 민법이 이해가 되는데 학기로는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이 공부가 일단 빨리 끝나면 1차가 어느 정도 공부가 가볍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2차를 빨리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유동적인 민법이 안 되면 이 민법을 언제까지 가져가냐면 9월달까지 가져가면 2차 공부 못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고정기간에 조금 한 10번 정도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작년에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딱 보면은 점수 안 나고 학생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강의를 안 나오니까 점수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3월달부터.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 이거 있죠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알겠죠? 모의고사 보는데 왜냐하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된 것을 자꾸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테스트를 딱 해봐야지 저 사람은 몇 점인데 나는 몇 점이네.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이 되는데 똑같이 앉아있으면 사람이 다 똑같은 걸 같잖아요. 여러분 4레벨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3월달부터는 지금까지 봤던 이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도록.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들을 수 있게끔 개론서막으로 조금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조금 해설해가지고 제가 지금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밴드에다 좀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요, 일주일에 하나씩 그거 볼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행위요. 자, 대리행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번주에 갔던 거 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권. 먼저 대리권은요, 뭘한다?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뭘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발생, 변경, 소멸. 기억나요? 여기 발생은 뭐가 있죠?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하고요. 무슨 대리? 임의 대리요. 법정 대리는 뭐다? 법률 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죠.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요, 단독과 계약이 있죠. 자, 변경은요, 대리권에 뭐가 있다? 범위가 있죠. 대리권 범위.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한다? 보존 행위와 그 다음에 이용 기량행위를 할 수 있죠.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118조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럼 대리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죠. 그래서 대리권을 뭐 한다? 제한을 한다고 그랬죠. 대리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한다? 무슨 대리? 119조 공동대리가 있고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 어쩌? 소멸은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 몇 조다? 127조가 있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128조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법조문의 순서로 보면 118조, 107조, 119조, 124조, 127조, 128조 이렇게 막 법조문이 엉망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법조문을 보면서 공부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뭐를 해야 된다? 법의 논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전번주에 했던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이것을 계약이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행위요.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란 것이 뭐죠? 이름이란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 앞으로요, 중개업을 하려면 다 뭐를 하죠? 여러분요?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하죠? 중개사, 여러분 사무소 이름 다 정해 안 정하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스님한테 가서 정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한테 가서 정한 사람도 있고 딱 보면 정규적 색자가 딱 띄는 것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정규적 색자가 띄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 적은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 간판 걸고 한번 뭐를 해봐야죠.
자기 이름 정도는 걸고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데 아무튼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요. 뭐냐면 이 대리는 이 의리한 사람이 계약을 하죠. 누구하고? 병하고요. 의리 병하고 계약하는데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본인이 진다.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안 지니까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의리 미성년자다. 의리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원래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면은 그것은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해. 왜요? 모든 책임은 대리인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지기 싫으면 대리인을 똘똘한 놈으로 선임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첫 번째요. 이걸 여기를 뭐라냐? 116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죠. 이것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 본인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거는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현명. 그래서 현명을 했느냐? 114조.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115조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건 현명한 경우고 이 말을 현명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갑이죠. 갑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죠. 갑하고 라고는 대리관계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게 이런 말이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표현 대리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없죠.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요, 현명이란 말은 안 나와요. 현명하지 않았다 이런 말 안 나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했다 안 했다. 대리 관계의 표시를 했다 안 했다. 대리 행위의 표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나와도 무슨 말은 안 나요? 현명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잘. 여기서 현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인데요. 이렇게 하겠죠. 보통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왜냐하면 보통 경우는 본인의 통장,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등기 권리증, 위임장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집도 누구 거예요? 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본인 거니까 갑의 이름을 쓴다고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그다음에 갑의 인장을 이렇게 날인한다고. 그런데 봐봐요. 의리 대리인이 갑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야 하는데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대리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준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그럼 일단은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인장을 해줘. 이것을 서명대리라고 얘기해. 서명대리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본인 갑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115조 이거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이 사람이 대리인이요. 또 어떻게 하냐? 자기가 남의 집을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고 위임장도 있으니까 계약서에다가 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을 이렇게. 그럼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현명은 나는 갑에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게 현명이거든요. 그런데 을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것은 뭐다? 이건 자기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칙은. 그래서 이것은 뭐란다?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이렇게. 여기서 본다고 반대가 뭐죠? 본다고 반대가 추정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본다 이렇게. 그럼 이거 본다는 말이 뭐죠? 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리인은 자기가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상대방이 병이죠.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왜요? 봐봐요. 이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을을 그랬는데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진다? 본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걸 뭐란다?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이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돼 있다? 본인이 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현명이냐 114, 115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리행위를 할 때는 하자가 있을 수 있죠. 하자 이것을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 그럼 뭐한다? 이것은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지시하죠. 본인의 지시라면 이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이 지시한다는 말은 뭐냐 이런 것이죠. 지금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인데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야, 걔 얼마 판대? 물어봤다. 전화 공고 물어보고 1억에 판다는데요. 야, 그러면 1,000만 원 깎아봐. 1,000만 원 깎아주세요. 얘기했더니 안 깎아준대요. 못 깎아주겠다는데요. 아, 그러면 한 5비라도 깎아봐. 5비라도 깎아달라는데요. 나는 200은 깎아줘도 더 이상은 안 돼요. 200만 깎아준다는데요. 그럼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요. 본인이 계속 대리한테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뭐에 불과하죠? 나팔수에 불과한 거죠. 본인의. 그렇잖아요. 본인의 생각, 우리가 대리는 뭐예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표시해야 돼. 대리인이 스스로.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의사를 결정하고 있죠? 본인이 다 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 표시의 주체는 누구냐?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 그 외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중매매요. 그러면 이중매매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중매매에서는 본인은 멀쩡해. 본인은 멀쩡한데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뭘 한다? 적극 가담한 경우가 있어. 적극 가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사조. 백사조 불공정 법령에서 공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솔과 그 다음에 무경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108조. 108조 통정의 표시에서 본인은 멀쩡해. 그런데 대리인이 통정을 했어. 대리인이 통정을 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봤을 때요. 자, 네 번째 착오. 109조 착오. 109조 착오에서 본인은요, A 토지를 사오라고 했는데 대리인은 B 토지를 사왔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시면요. 이중매매에서는 본인은 멀쩡해.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이렇게 무효. 왜요? 대리인을 기준하니까. 여기는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108조에서 통정의 표시 본인은 멀쩡해. 대리인이 통정했어. 그럼 전체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 여기 109조에서는요. 본인은 A 토지를 사오라고 그랬어. 그런데요, 누가요? 대리인은요, 자기가 평소에 받은 B토지, 자기가 평소에 받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B토지를 샀어. 가본 본인은 A토지인데. 그럼 이것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왜요?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몰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만 딱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요. 여러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할 때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니까 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본인은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왜 그러느냐? 이게 본인 갑이고 이게 병이고 이게 을이잖아요. 여기 본인 갑이고 여기 병이고 여기는요 을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본인 갑이고 여기요 여기 을이고 여기 병이잖아요. 여기 본인 갑, 그 다음에 여기요 을, 그 다음에 여기요 병,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요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쳐. 본인이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상대방이요 본인을요 사기를 쳐. 딱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본인하고 이 사람은 대리인이죠. 이 본인하고 대리인은 똑같이 봐. 똑같이. 우리가 제3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여기는 똑같이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 사기를 치죠.
아까 얘기했죠? 대리인의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만약에 대리인이 제3자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단 말이죠. 동일. 그러니까 뭐 한다?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이런 경우 어때요?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본인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상대방은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했죠.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한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여기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죠. 유일하게 우리 시험만 나, 다른 시험 안 나오고, 여기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본인을 사기 당했죠. 그런데 대리는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병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둘 다 계약을 했죠. 둘이 계약했죠. 그런데 둘 다 사기 당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못 하는 것이. 알겠죠? 이게 중요해. 여기서 이제 대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일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을이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병이요, 정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정한테 계약을 하도록 하는 걸 복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복대리는 어떻게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미 대리예요. 언제나 이미 대리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본인의 대리인. 자, 우리가요,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 있고, 이거 뭐가 있죠? 복대리권이 있죠. 복대리권 이렇게.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 안에 들어있죠. 복대리는 대리 안에 들어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의 권한이 더 크잖아요. 두 번째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어설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권 뱃속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는 언제 소멸해요?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하면 동시에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리권 안에 뱃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우리가 보고요. 여기 보면 여기 대리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임행위라고 얘기해요. 복임행위요. 그럼 복임행위는 뭐가 비교가 돼요? 대리행위하고 비교가 돼. 대리행위.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하고 비교가 돼. 대리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요. 그럼 대리행위는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리는 본인의 이름이고, 여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리인의 이름으로. 여기는 뭐죠? 선임이죠. 선임은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미 대리가 돼. 왜요? 우리가 법정 대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다? 법원의 선임, 법률의 규정이죠. 법원이 선임하면 뭐 법정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래서 무슨 대리다? 이미 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대리인일 수 있고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리와 법정 대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미 대리는 그것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A란 말이죠. 그러면 A를 내가 대리로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A가 자기 이름으로 해야죠. 그래서 원래 위임은 자기 복무의 원칙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자기가 직접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대리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름이란 말이 뭐죠? 이름은 뭐다? 책임이죠. 무슨 책임이냐?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복대리가 잘못하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복 대리는 선임하면 안 돼. 선임하면 안 돼. 왜요?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지 정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없어?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선임을 못하니까 복 대리가 있어 없어? 없죠. 책임도 없죠.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는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책임으로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해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뭐냐? 무과실 책임. 이런 무과실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무과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에서 이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는 언제든지 선임하죠. 누구의 책임의 범위가 더 커요? 법정 대리가 더 크죠. 선임도 크고 책임도 크고 선임 범위도 크고. 여기는 선임 못하는데 선임하고, 여기는 책임이 없는데 책임을 지고. 무과실한 말이 뭐죠?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예외 봐. 예외. 이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뭐란다?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을 해. 알았죠? 여기는 예외로 여러분 본인의 승낙 이건 없어. 뭐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왜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 없다? 법정 대리란 말이 뭐예요? 본인이 미성년자니까 그의 친권자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을 내미가요, 아빠한테요 지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이 부득이한 사유는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를 뭐 한다? 복 대리를 선임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대리. 그런데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니까 만약에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무슨 대리? 복대리인 정이다. 복대리인 정. OX.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의 이름만 쓰면 돼. 알았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이름만 써. 왜?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뭐죠? 이 복대리가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현명을 않고 계약을 했어. 나는 갑의 복대리 정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OX. 복대리인의 행위로 봐.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알겠죠? 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둘 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이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봐봐.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이죠? 원칙적으로 무과실이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무슨 책임이죠?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과실이 무거워, 무과실이 무거워? 무과실도 뭐죠? 무과실은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 말이죠. 여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만 책임진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죠. 알겠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더 무겁다, 가볍다, 무과실보다 가볍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자, 문제요. 여기 임의 대리죠. 우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복대리는 임의 대리죠. 다시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여기 봐봐. 언제나 몰라? 언제나? 국산말로, 국산 메주콩으로 언제나 몰라? 알겠죠? 언제나 항상이죠? 여기 봐봐. 대리인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이죠. 법원이 아니니까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복대리죠. 복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복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없다. 왜 없다? 그게 중요해. 왜 없을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내가 물어봤으니까. 알겠죠? 내가 물었으니까 나한테 다시 질문하면 돼. 왜 없다? 복대리는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 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공부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알겠죠? 저는 눈만 있어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알겠죠? 자, 봐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임의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자, 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야? 그러니까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다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해 못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야? 그러니까 다시 복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언제 선임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복대리는 임의 대리라며. 알겠죠? 임의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때만 선임. 원칙 선임 못해. 무슨지 알겠죠? 선임할 수 없다. 여기서 뭐라 한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현명 한번 봐요. 현명. 현명주의 66번.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만 주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현명하지 않아도 안 했죠, 안 했죠. 안 하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줄고 알 수 있었을 때 줄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뭐가 된다?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2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았네. 그럼 봐봐. 권한이 없으면 써. 118조. 118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인생 끝났어.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틀렸다고. 알겠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거기다가요.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 매입.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 매입. 점 찍고 대여. 점, 그 다음에 옆줄 긋고 X.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누구라면 체결? 그러면 체결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해제 X죠? 극과 극은 안 되죠?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은요, 뭐는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이요. 1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줄거가 되겠죠? 바로 밑에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5번은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뭐하지 않다?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됐어. 해제 원상회복 줄고 해제 원상회복 써 그것을 이퀄 법률효과죠. 법률효과 옆줄 긋고 본인에게 귀속이죠. 본인에게 귀속. 이게 우리 작년에 또 시험에 났죠. 30회 때. 알겠죠?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모든 것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요 협체는요. 미성년자 을이 갑의 임의 대리인. 미성년자 을 줄고요. 대리인으로서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병과 체결할 때 갑은 을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에게서 갑이 누구죠? 갑이 본인이죠.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미성년자에게 해서 취소할 수가 없다. 왜요? 대리인은 누구 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 임을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2번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 틀렸죠. 명시적, 묵시적 포함한다. 3번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종. 궁박은 대리인 틀렸죠. 4번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그 다음에 줄고 본인의 지시.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지시.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은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했다 이 말이죠. 그럼 모든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그래서 옆에 줄고 본인은 줄고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 주장할 수 없다. 부지가 뭐냐? 부지 알지 못한 것 이 말이죠. 대리인의 부지는 알지 못한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 없다. 이렇게. 5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뭘 했다? 강박.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강박. 본인이 그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안하여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봐봐. 대리인이 상대방 봐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요 이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OX X.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취소한다?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제3자일 때 제3자일 때는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겠죠? 여기는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68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를 해서 지금 갑의 대리인 을은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줄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취소권은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1번 을이 병을 기망했다. 을이 봐봐. 대리인이 병을 기망을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이 대리인 여기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죠. 사기 쳤으면 원래는 누가 취소해야 돼? 본인이 취소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대리인도 취소할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써. 을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을이. 왜요? 을은 갑에 대한 을은 취소 등 포괄적 대리권을 소유받았죠. 그러니까 갑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요 을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똑같아. 알겠죠?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의미이다 이 말이죠. 자 69번은요.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의무한다. 요하지 않는다. 2번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되면 그때 의사능력. 3번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4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해적권도 당연히 갖는다. OX X 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 써 거기다가 중도금 잔금을 수령 이렇게요. 중도금 잔금을 수령 이렇게.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쟤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5번 봐봐요. 대리인이 줄고 파산 선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죠. 그럼 뭐가 된다? 대리권 소멸 이렇게. 자 70번은요. 복대리죠. 옳은 것은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그 말이 가장 중요해.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OX 써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요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해. 왜요? 복대리는 어느 범위 안에 있다? 대리권 범위 안에. 4번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줄고 병원 2번이죠. 병원의 2번. 복대리는 선임하죠. 선임. 그럼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4번 틀렸죠? 또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선임된 후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자, 71번은요.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 복임행위가 철회되면 뭐가 된다? 당연히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본인의 승낙은 어디서만 나와? 임의 대리에서만 나온다. 아까 내가 법정 대리에서는 본인의 승낙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 집 좀 팔고 오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대리 묻고 있어요? 법정 대리. 70번의 문제가 법정 대리. 근데 여기는 지금 뭐요? 2번은 무슨 말이에요? 2번은 임의 대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 대리라고. 자, 3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죠?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옆줄 긋고 책임이 경감된다. 경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4번.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선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하면 책임 없다. 이렇게 되죠? 틀렸어. 지명 없이가 틀렸어. 본인의 지명으로, 지명 없이가 아니고 지명으로. 봐봐.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이제요. 이 의리한 사람을 복대리를 A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리로 선임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갑이란 놈이요. 을한테 뭐라 하냐?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정을 복대리로 선임해.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정을 지명을 했어. 지명. 그런데요. 지명에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단 말이죠. 아무리 지명을 해도 복대리 항상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지명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명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선임한 건 아니잖아요. 선임을 해서 자기가 직접 추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어. 선임. 무슨 책임이 있다? 감독. 우리가 선임 감독의 책임할 때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고 무슨 책임만 있다? 감독 책임만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이때는 이 사람이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때 책임이다. 통지를 하지 않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 지금? 지명 없이도 되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렇게 해야 돼. 4번 틀렸어. 5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에게 대리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참 어려운 말이 이게. 특별한 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특별한 사정 줄고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렇게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조금 어려운 게 있어. 여기 행정사는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러면 그에게 대리 행위를 하게 했죠. 그럼 봐봐.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 대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현 대리는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때 특별한 사정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닌 한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이게요, 뭐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란 말을 왜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표현돼서 보면 알겠지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하게 했죠. 했는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면 표현 대리가 성립 안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그랬죠. 그 특별한 사정은 선의 무과실이 아니란 이 말이거든. 그럼 선의 무과실 아니면 표현 대리가 성립 안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은 뭐로 나왔다? 3번으로 나왔거든요. 3번 아니에요? 맞죠? 그 3번으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지, 이게. 알겠죠? 그래서 왜 특별한 사정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이것은 조금 문제예요. 아무튼 여러분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거 그냥 문제 정답이 몇 번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할 때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129조 표현대로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좋아. 알겠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문제의 어떤 이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 응? 원래는 이건요, 지문요, 맞는 걸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알겠죠? 자, 72번은요, 법정 대리인이죠? 이게 중요해.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 줄고, 이때 자신을 뭐라 한다? 그라고 그래.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 써 거기다가 본인의 승낙, 자,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뭐만 있다? 부득이한 사유.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과실, 선임 감독 책임이다.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죠? 임의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여기 지금 또 나오네요.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뭐 할 수 있다? 적용. 이게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요. 72번 5번이나 71번 5번이나 똑같은 거라고. 차이는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이인데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고. 알겠죠? 그 특별한 사정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냐 이 말인데, 선이 무과실이 아니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71번에 5번은 잘못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71번에 5번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129조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자, 78번,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복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일의견 개시. 5번이 정답이죠? 본인의 성일의견 개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4번 대리효과죠. 을이 갑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하지 않는 경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지금 누가 무권대리죠? 을이 무권대리 아니네요. 을이 갑소유 X 토지를 병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갑에게 기속하지 않는 걸 찾으라겠네요. 알겠죠? 1번, 갑과 병으로부터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의 쌍방이 수여받은 을이 그래야 되겠네. 을이 그래. 쌍방의 허락 줄고 쌍방의 허락, 의가 아니고 을이 그래야 되겠네요. 을이요, 쌍방의 허락.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죠. 여러분 쌍방 대리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승낙. 그런데 여기 지금 뭐죠? 쌍방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갑하고 병 쌍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맞아,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2번, 갑으로부터 X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네요. 이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본인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가 그랬죠? 현명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이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서명대리. 서명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 3번, 갑으로부터 X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도모,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죠. 남용. 여러분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 책임 원칙이죠. 본인 책임 원칙인데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병이 상대방이죠. 을의 대리권 남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요. 갑으로부터 X 토지의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미성년자 을이죠.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5번, 무권 대리인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 그럼 무권 대리인 을 그러면 무효죠. 그런데 갑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병에게 촉구하고 갑이 뭐죠? 본인이 이행을 병에게 촉구해 돈 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금을 받았죠. 이걸 뭐란다?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이다. 이렇게 추인.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